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장의 한계, 아마도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은데요. 4월 10일 제26회. 자, 그 성장의 한계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27쪽 사랑하기에 들어간 거죠. 예. 또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네, 427쪽에 성장의 한계. 예,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성장과 한계, 경제와 환경, 자원과 통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글을 썼던 위대한 기업인 아우렐리오 페체이는 세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언제나 새로운 인본주의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네, 인본주의. 네, 1981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시대와 공명하는 인본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일치하지 않게 된 기존의 원칙과 규범들을 대체하거나 바꿔야 한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우고 우리의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정신, 윤리, 철학, 사회, 정치, 미학, 예술을 자극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내면에 사랑, 우정, 이해, 연대, 희생정신, 유쾌함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를 통해 이러한 특질들이 삶의 다른 형태와 또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규칙과 목표, 정보의 흐름이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 사랑과 우정, 관용, 이해, 연대를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난 대선 전국을 생각해 보면 느낌이 더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예.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 사랑과 우정, 관용, 이해, 연대 이런 것은 연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품격이 떨어진 사람끼리는 연대가 잘할 것 같은데요. 네. 농담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촉구한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맞설 때 인내하라. 아, 이 표현이 좀 혹시나 거슬리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변화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맞설 때 인내하라. 예. 맞서라, 레즈당kun처럼 맞서라가 아니라 인내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428쪽 갑니다. 네.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우리 안에서도 일부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에 매달리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 안에서도. 네,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 내면에 있는 최선의 인간 본능을 찾아내고 신뢰하라. 제가 이렇게 자꾸 감상적이 돼버려서 큰일 났네. 네, 한 줄 한 줄이 그냥 넘어가지기 힘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인간 본능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멘탈 구조를 좀 인정하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뒤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정언 명령, 네,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 명령으로 표현한다면 뭐 먹어라, 성장하라, 그 다음에 키워라, 번식하라,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면도 인정하고
근데 그 다음에 신뢰하라는 말을 했어요. 예, 신뢰하라. 그냥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신뢰하라는 뜻은 말하자면 성선설, 성악설을 굳이 그렇게 구분한다면 성선설을 좀 믿어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집단 지성을 좀 믿는다라든가, 예, 그런 희망찬 표현들이 아주 묻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저를 가만 안 놔두네요.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냉소주의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동정하라. 그렇다고 당신 스스로 그것을 믿지는 마라. 인류는 인간의 생태 발자국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모험을 전 세계와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 저자들이 1972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 책을 쓴 다음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예,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뭐 정치가들, 과학자들한테 한쪽은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한쪽은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러한 그 뜨거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고생 컸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근데 그 결론이 이런 거라고 그런 놀라움을 좀 감정을 느끼면서 놀라운 감정을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통합된 지구촌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러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게 시스템 사고죠. 네.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대목을 이제 시스템 사고와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시스템 사고를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대목만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예. 나와 지구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북극이나 남극 또는 뭐 개발도상국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네, 그런 맥락으로 읽혀질 수 있죠. 동정심은 여기 지금뿐 아니라 저 멀리 미래에도 필요하다. 인류는 미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지구를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해야 할 하면서 한번 또 ESG 점 잠깐만요. 해야 할 파일. 유네스코 여기다. 예. 아마 이거 예전에 이준범 교장 선생님이 공유해 주셨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유네스코 한국 유네스코가 번역한 그러니까 공식 번역문이죠. 공식 번역문.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뭐 ESG 로드맵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디 참 자, 이거 한 페이지. 자, 볼까요? 갑자기 아시는 분?
정의가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다른 데서 봤나? 저 구조적. A. 죄송합니다. 얼른 못 찾아주세요. 넘어갈게요. 네. 좋은 표현이네. 어떤 거 찾, 어디요? 어떤 거 찾으시는 건데? 그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 그거 아닌데. 발전 교육에 대한 정의 말고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뭐 훼손하지 말고 뭐 그런 식의 표현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또 찾으면 또 공유하죠. 네,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서 더 많은 동정심을 갖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책에서 주장했던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는 정말 한계 아래로 연착륙해서 붕괴를 피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태 발자국은 제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세계는 지금 충분한 꿈과 기술, 자유, 공동체 정신, 책임감, 통찰력, 돈, 금욕, 사랑을 가지고 있나? 이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책에서 제기한 가상 질문들 가운데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답하는 척 할 테지만, 하지만 심지어 우리 저자들 사이에서도 그 가능성을 말할 때 찬반이 갈린다. 충분한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세계 지도자들은 의례적으로 쾌활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에는 문제가 될 만한 한계는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런 질문들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반면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깊은 냉소감에 빠져서 그냥 대중 추수주의에 매몰된다. 420 그쪽으로 갑니다. 그들은 이미 문제가 심각해져서 앞으로 더 악화될 뿐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대답들은 물론 모두 자기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멘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이 문제의 실체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예정된 미래는 없으며 세계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선택의 대상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로 이끄는 서로 다른 멘탈 모델 사이에 있다. 어떤 멘탈 모델은 이 세상이 모든 현실적 목표 때문에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모델을 선택하면 을에 그려왔듯 자원을 계속 채취할 것이며 인간 경제는 지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말 것이다. 그 결과는 붕괴일 것이다. 또 다른 멘탈 모델은 한계가 현실이며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치를 취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스스로 절제하거나 책임지거나 동정할 줄도 모른다. 적어도 조만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형은 사람들을 자기 최면에 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선택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 결과가 붕괴에 이를 것이다. 세 번째 모형은 지구의 한계가 현실이며 가까이 왔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현재 물질 처리량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허비할 시간은 없지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또 인간의 생태 발자국을 계획대로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물질, 돈, 환경 복원력, 인간적 미덕이 있다. 지속 가능성 혁명은 마침내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마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 수집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전 지구적 컴퓨터 모형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시나리오는 실제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끝났어요. 네. 와, 박수. 네. 그래서 좀 마무리가 약간 그 느닷없이 갑자기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부록이죠. 부록. 부록은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 좀 언급 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부록, 한번 부록 1 볼까요? 예. 431쪽의 부록 1을 보면 월드 3에서 월드 3.03으로 해서 약간 모델에 대한 새로운 구성을 언급했고, 부록 2를 보면 어펜디스 2를 보면 인간 436쪽이죠. 인간 복지 지표와 인간 생태 발자국에 대한 내용들이 이쪽 소개가 되어 있고, 네. 끝입니다. 옴기니의 말은 네, 디테일인데 또 뒤에 448쪽에 해제, 물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근데 이 해제는 안 읽을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끝냈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에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지난 시간의 마지막 내용하고 연결될 텐데 427쪽이에요. 그 아우렐리오 페체가 한 내용, 우리의 시대와 공명하는 인본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일치하지 않게 된 기존의 원칙과 규범들을 대체하거나 바꿔야 한다. 네, 인본주의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조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우고 우리의 공허한 삶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정신, 윤리, 철학, 사회, 정치, 미학, 예술을 자극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사랑, 우정, 이해, 연대, 희생정신, 유쾌함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를 통해 이러한 특질들이 삶의 다른 형태와 또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다음 책을 월든으로 한 거예요. 그 시스템 사고에선 눈에 강조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도 멘탈 모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바꾸지 않은 한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멘탈 모델을 바꾸는 것은 불같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바꿀 수는 또 없단 말이죠. 예, 인내를 가지고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사고하고 이제 인문학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일단 제가 첫 번째 실험이 자유론을 한번 같이 읽었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멘탈 모델에 대한 훈련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한번 탐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론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뿐만 아니라 행복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좀 품게 하고
새로운 생각, 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한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세계가 아닌가.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그리고 불복종,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뭐 이런 것들 얘기해줘요, 소로가.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장의 한계의 시대에 우리 직면하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제가 오늘 공지하긴 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긴 할 건데요. 5월 1일부터 할 생각이에요. 짜잔. 네. 네, 이런 낭독회 네 번째. 자, 어디 갔어? 네 번째. 똑같죠? 하는 방식이야. 네. 그래서 하고 우리 홈페이지 만든 것처럼 이것도 별도의 홈페이지 만들어서 우리 채팅창으로 나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같이 쭉 정리도 하고 모으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성장 한계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잠깐 방학이죠. 예, 5월 1일까지 방학 좀 하고 그 사이에 일요일 날 아침을 좀 느긋하게 늦잠도 주무시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5월 1일 날 또 뵀으면 좋겠고 뭐 사실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메일 받고 뭐 핸드폰 번호 받고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어차피 줌 주소 똑같은 주소 줌 주소는 똑같게 할 거예요. 네, 똑같게 할 거니까 하던 대로 그냥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주위 분들 좀 알려주기 위해서 뭐 신청서 화면 같은 거 알려주셔도 되겠죠, 물론. 네. 그래서 주위에 보다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 낭독회는 매년 뭐 성장의 한계 앞뒤로 성장의 한계와 자유론, 그다음에 월든 이 세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책을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읽었던 이 책을 다시 읽어보는 거, 네, 그것도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끝냈고요. 짜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뒤풀이, 예, 뒤풀이를 좀 하고 있어요. 뒤풀이. 자, 볼까요?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누가 계셨었지? 화면 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뿅, 뿅, 네. 일로 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떠셨나요? 네. 뭐 소감하고 또는 제안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 김동주 박사님 올리셨네. 찾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채팅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지속 가능 발전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정의한다고. 예, 유네스코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정의한 건가요? 유네스코 맞나요? 그렇죠? 네, 유네스코죠. 네. 또 누구는 또 이 정의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한데 좋은 얘기 같아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얘기 안 하시면 끝내고. 네, 네. 이주문 교장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하셨다가 또 이따가 또 얘기하셔도 되고 생각나는 식으로. 마이크가 꺼졌나? 네네네. 아, 네. 네. 어쨌든 책 한 권 이렇게 해서 책을 또 마무리해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또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뭐 사랑하기, 배우기 뭐 이런 5가지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꿈을 꾸는 아이들이 지금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그러게 일단 말이에요. 뭐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좀 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떻게 꿈꾸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여기 네트워크 만들기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작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근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음. 어떤 활동이든 이제 뭐 4월 17일부터 18일부터 좀 새롭게 이제 대책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마 거의 풀어질 상황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아이들도 꿈꾸는 것도 쉬워지고 네트워크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웰빙 또는 어떤 삶이 좋은지 삶에 대해서 좀 함께 배우고 거기에가 그 바탕에 이제 사랑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저희 도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원칙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방금 공유한 것은 유네스코가 다시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2015년에 쓴 영문판을 유네스코 스스로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유네스코가 그런 작업하더라고요. 아시아 태평양위원회인가 이쪽에서 번역을 한 건데 2018년 번역을 했고, 거기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속가능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또 인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세계에서 이런 어떻게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 자체를 공동제로, 커먼굿이라고 공동제로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 훑어보기만 했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여기 성장의 한계에서 얻은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더 깊이 교육과 연결짓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2번이 인본주의적 접근의 재확인, 이렇게 아예 큰 타이틀로 해버렸네요.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 보다 포용적인 교육에 대한 보장, 교육 환경의 변혁, 지식사회에서의 교육제 역할.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 교육, 지속가능 제목이 교육의 교육이구나. 다시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네. 그치. 근데 지속가능 이게 교육의 그 의제가 ENEP에서 만든 건가요? 아닌가? 아니네.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인데 교육과 네. 번역은 이쪽 유네스코의 풀네임이 이거군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구나. 그러네요. 유네스코가 United Nations Educational, 그쵸?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게 유네스코구나. 국제연합 교육과학기구,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유네스코. 거기에 이제 거기서 다시 제시한 거다. 요 문서를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만든 건가? 그러니까 좋네요. 네. 복잡한 세계에서의 교육 정책 개발. 교육과 고용 간의 커지는 격차.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 네. 모바일 세계에서의 학습 인정 및 검증.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의 시민교육 돌아보기. 교육 및 국가 정책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야,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집었네. 공동체, 커먼 굿으로서의 교육, 흔들리고 있는 공공재,
전 지구적 공동체 교육과 지식. 아주 좋은데요. 네. 오케이.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도 아마 5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예.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그 범교과 무학년 교육 과정을 이제 교사들과 함께 하나둘씩 이제 만들어갈 개발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 거거든요. 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발기를 해서 이제 같이 할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시스템 사고 교육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그거를 이제 교육 과정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식의 커리큘럼 만들 것인가, 이런 워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공유한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네. 근데 여기에 있는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평소에 강조했었는데 딱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저한테는 너무 인용하기 좋은 문헌이어서 되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동준 박사님 또 뭐 ESG 또 공유해 주셨군요. 뿅. 그다음에 또 왜 안 뜨지? 김동준 박사님 쓰신 거 어떤 건가요? 뭔가? 네, 뜨고 있군요. 그리고 저희가 나온 자료라고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박인영 선생님께서 공유하신 거는 또 어떤 거죠? 이거는 박인영 선생님께서 하신 거고, 네. 2030 환경부에서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네. 91페이지짜리. 네, ESG는 무엇일까요? 네, 이런 자료를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요거네요. 지속 가능 발전은 현 세대 필요 충분 어쩌고저쩌고. 네. 이게 ESG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의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춘희 선생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거. 다른 나라 교사 학생하고 네트워킹 했던 그 경험. 네. 아, 아니, 일단 이 책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먼저. 예, 여러 선생님들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를 많이 해본 건 아니고요. 이제 바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국제교류예요. 국제교류. 그래서 교육청에서 뭐 예산을 좀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게 시작된 지는 벌써 뭐 한 10년? 꽤 그래요? 됐거든요. 네, 꽤 됐어요. 주로 이제 그 영어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하시죠. 언어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업에 그 상대편 그 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3시간 동안? 예, 실시간으로. 그래서 3시간 동안 실시간? 아니요. 실시간. 실시간. 네. 시간 수야 뭐 하기 나름이죠. 시간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 수업을 위해서 사전에 그 상대편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줌 같은 걸로 수업 설계를 같이 해요.
일단 시차 때문에 미국학을 못할 것 같은데 어디 네, 미국하고는 못해요. 어느 나라로 가세요 지금? 뭐 호주 이쪽 그러니까 아, 예, 호주는 이 뭐 비슷한 시차가 시차 없으니까. 네, 있는 저쪽 인도나 베트남 이런데 네, 대만 네, 근데 이쪽 지역에 네. 국제교류를 하는 거고요. 그 시차 때문에 못하는 데는 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뭔가 어떤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러한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택배로 주고받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활동에, 음, 이 환경을 같이, 거기에 주제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저도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것도 좀 익숙해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조금 익숙해지면 환경적으로 주제를 그쪽으로 잡아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용이하게 잘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분 말씀해 주실래요? 또 바톤을 넘겨받으셔서. 저는 네, 박영애 선생님. 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사고를 공부를 하는 가장 큰 계기가 교육의 새로운 인본주의를 어떻게 넣고 네,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서 바깥에서의 그 어떤 변화가 아니라 교사들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좀 시간은 걸리고 더디겠지만 교사들이 그런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본주의를 교육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좀 더 확산해야 되겠다. 또 그런 쪽으로 교사들이 갈 때 외부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 외부에서의 힘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제재가 떨어지게 되면 탄력을 잃지만 자연적으로 내 내면의 힘에 의한 그 동기 유발에 의해서 교육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는 평등하게 함께 나누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주제와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정신의 부재를 물질적인 걸 대체하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실업에서 오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교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돼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내면화돼서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함께 나누기라든가 새로운 인본주의를 제시하는 이 성장의 한계 책이 우리가 가야 할 의식의 흐름에서 이분들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고생을 했지만 세상의 그 냉소에 결국은 이게 옳은 거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에 어떤 벽을 느껴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걸 저도 교육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또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더 배움의 한계가 펼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좌절하고 좀 힘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석학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벽을 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결국 끝까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남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교육의 힘에서 내림 해야 되는 지속가능의 그런 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제가 매듭을 지면서 제가 전혀 저와 관계없었던 환경 쪽으로 계속 학교의 업무를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나름 새롭게 가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자체가 단순한 분리수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의식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노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실천과 그 의식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늘 그런 부분에 박사님이 명분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그 이성재 선생님, 예, 일단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일단 지금 몇 시? 거기?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고 예. 저는 그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합류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6개월하고 열흘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쵸, 네. 이제 4시간 차이라서 뭐 제가 평상시에 4시에 일어나서 사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가끔 빠지거든요. 제 스스로 있을 때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하느라고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예. 그 전날부터 이제 좀 몸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줌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시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즈벡에 앉아가지고 다른 이번에 선생님 이 성장의 한계 독서 모임도 낭독회 모임도 시스템 사고 강의 때문에 이제 끝나고 제가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혜택을 받았고 다른 강의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의 한계 이런 낭독회 모임은 혼자서는 절대로 이런 책 잘 못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게요. 선생님이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생님이 계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원서를 제가 이제 띄워놓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쭉 이제 우리 번역 글을 이제 읽어주시잖아요. 그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를 제가 좀 느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다시 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또 살펴볼 것인데, 처음부터 즐거웠고, 지금도 오늘도 즐겁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월든이나 또 이런 것들도 항상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뭐 지금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참으면 내일은 뭐 즐거울 것이다. 이거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뭐 참고 내일부터 우리 즐거울 것이다. 왜 안 되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언어로 모든 개념을 만들거든요. 개념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정의하고 그게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재밌는 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봅니다. 모든 거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성장의 한계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읽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뭘 봤냐면은 제 마음을 봤어요. 제 마음이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은 그럼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그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는 지금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억압적이고 그 다음에 다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면은 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아까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관계를 보면은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인간 관계가 뭐 부모 자식이든 선생 학생이든 뭐 스승 제자 친구 관계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 관계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라는 거 없어요. 자식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식이 생길 때 부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개념으로 부모 있고
자식 있고 부모는 자식을 낳는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음, 그 부모가 너를 낳았으니 그 부모 말을 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론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론에서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서로 낳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인연이 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등하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근데 요걸 이제 그 스승 제자,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해 못하면 그건 다 그 선생 잘못이라고 저는 아주 전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요게 이제 그 관계 측면에서 평등 얘기고요. 또 뭐 괴로움 측면, 그다음에 그 평화 측면 다른 게 있는데 뭐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한 가지 이제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좋아요. 이 서구의 이런 합리적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성장에 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소감문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으로 있다. 이게 이제 분별되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 사고 뭐 연결돼 있고 다 좋아요. 저도 시스템 사고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저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는 있다는 그 생각, 나는 실제 한다는 생각, 그거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나와 별개로 있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생각, 이 다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이제 이것을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자리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그때 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부모 자식 얘기했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가 내리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밖에 비가 내린다 그러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말을 썼지 않습니까? 비는 내린다. 그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몇천 년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비는 내렸고 이제 비는 이제 학교에서 또 비라는 단어도 배웠고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비가 실제 한다는 생각이 우리 이제 생각에 이제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수증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구름이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있는 게 아니고 강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저렇게 올라가면 수증기라 부르고 저렇게 흘러가면 구름이라 부르고 내리면 비라 부르고 또 내려서 땅에서 흘러가면 강물이다 뭐 바닷물이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천 년 된 거라서 이 인간이 만든 말, 언어, 이 개념이라서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강의 오늘 성장의 한계인데 그 성장에서 한계를 찾는 거잖아요. 지속 성장, 지속 가능, 지속에서 가능을 찾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순 엉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양 근세가 근본부터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내가 있다는 생각, 내 말이 옳다는 생각, 내 느낌, 내 생각, 내 행위, 내가 옳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보자고 하잖아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6개월 10일 동안 그 여러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선생님 박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말씀 한 말씀 너무나 재밌고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늘 보면서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제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오늘 던진 제 3가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평등한 걸 어떻게 평등하게 갈 것이냐, 괴로운 것을 어떻게 벗어나서 괴로움의 실체,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다투고 사는 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냐, 이 3가지에서 그 근본이 되는 이 나라는 놈이 살아가는 마음을 서로 조금씩 나누면서 각 삶의 현장에서 또 즐겁게 살고 또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부모와 자식이 같이 낳는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나랑 세계, 나와 세계가 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고민을 좀 해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철학적인 사유가.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어렵지만 관심 있어 하시니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반자합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 하나 최근에 번역된 게 있는데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네, 현상학 인문 존재론하고 연결된 그런 맥락에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신성재 선생님께서 주장하시고 고민하시는 내용을 나름대로 서양 철학의 언어로 약간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아마 저는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근데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책 서평을 바로 어제 좀 나왔거든요. 한겨레의 반야심경, 예, 반야심경도 말씀하셨고, 네. 한겨레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북서평 같은 게 나오는데 이 고명석 기자, 시니어 기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썼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혹시 김동준 박사님 괜찮아요? 네,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네 끝났어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사실 시스템 사고 배우러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하, 네. 시스템 사고가 과학적으로 좋았다면 이번 과정은 인문학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 박사님이 시도하시고 하시는 이렇게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측면이 되게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돈이 중심인 경영 쪽에 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경영 쪽에서도 이제 항상 성장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하나 하는 화두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직도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많은 작은 회사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트레이드 오프 되거나 최적화되거나 하여튼 선택하거나 하는 회사들이 점점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도 있었지만 과연 성장이 최선인가?
대한 질문 혹은 뭐 여기서도 인본주의 얘기했지만 인본주의가 인간이 중심이 아닐 때 인간이 중심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서구에서 이 세상을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 또 다른 폐해가 생긴 거죠. 장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지금 인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기준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또 절묘하게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ESG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같이 다 공멸할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다시 약간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을 버리긴 어렵겠죠. 에고라는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해지는 시기에 이제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사실 솔직히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근데 관심만 가졌지 사실 내용을 몰랐었는데 하여간에 뭐 열심히 들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으셨죠. 덕분에 좋은 토론과 자료도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고맙죠. 그렇게 토론도 하면서 막 우기기도 음, 하면서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뭔가 개념들이 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신승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사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카메라를 못 켜는 이유도 그냥 거의 뭐 자몽하게 일어나고 막 듣다가 잠 깨는 수준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켜기에는 몰골이 너무 이상해갖고 카메라를 못 켜고 있는데 예.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갈등이지만 이렇게 일요일에 알람을 한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죠. 알람을 해가면서 일어나고 예, 월든도 들어야겠다. 아, 이게 경영에 메마른 삶을 사는 저에게 예, 인문학적 뭐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뭐 촉촉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만드는 마음을 제가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경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스템스 띵킹도 좀 더 같이 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늘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 강의 잘 해주셔서 들었지만 또 뭐 역시 사람인지라 이게 계속 그렇게 주 학문이 아니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이제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이 책 같은 거 얘기해 주면서 계속 시스템 띵킹하고 연결시켜 주시니까 또 그런 기억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여간에 우리 정 박사님 이런 헌신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하여튼간 그 열띤 토론과 좋은 때로는 강의도 해주시고 공학 개념 관련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혹시 또 다른 분, 뭐 이승철 선생님이나 뭐 배주영 선생님, 곽순현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저 이승철입니다. 저도 지금 오케이, 네, 화면을 키지 못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 뒷부분에는 열심히 참여를 못했어요. 이제 좀 몸이 아파서 뭐 이게 누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게 그 뭐 성장의 한계 들어오고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인제 그 퇴임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할 때 고민됐던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뭐 계량경제든 우리가 그동안에 그 뭐 경영학적인 측면이든 그다음에 수리적인 측면이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나오는 현상을 분석을 하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볼 거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인제 이 추천을 받았죠.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뭐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고 책도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제대로 뭘 공부해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막 찾고 뭐 유튜브 뒤지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방학 때 개설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 박사님도 만나 뵙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재도 추천받고 자료도 추천받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일단 현재 제 생각에는 그거를 계량 경제가 안 돼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한다.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계량 경제가 부족한 부분을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커버를 해서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특히 이제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한쪽을 주장하기가 쉽죠. 왜 그러냐면 계량경제도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거를 공부하는데 숱한 시간 동안 매달려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유학을 가도 뭐 3년 내지 5년 동안 박사 딸 때까지 5년 동안 뭐 통계학하고 계량경제만 했다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숫자로 프로브되지 않는 부분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면 결국 시스템 다이나믹스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랍니까? 우리가 이제 비헤이비어죠.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야, 근거되는 게 뭐가 있어? 주위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양자 간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결국 계량경제에서 직선적 사고나 그 숫자로 프로브된 게 결국 그걸 어떻게 믿냐. 과거가 앞으로도 반복이 된다고 믿느냐. 이런 질문에는 그쪽에서 답변을 못 할 거고 그쪽에서는 야 시스템 다이나믹스 얘기하는 비헤이비어가 그걸 뭘로 근거를 해서 그걸 끄집어냈는데 이런 서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서로 그거를 보충하는 관점에서는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한계를 통해서는 사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환경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 많은 교육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육자분들께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정 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녹여놓고 계시고 그게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무척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준 박사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컨트리뷰션을 해주신 부분은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어쨌든 제가 이 과정을 들어오면서 사실 그동안 뭐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좋은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정 박사님을 포함해서 김동준 박사님 그리고 여기 많이 계시는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좀 우리 모임이 좀 다양성이 좀 숨쉬게 됐었죠. 네, 이승철 박사님 역시 도중에 좋은 자료도 함께 이과적인 그런 코멘트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좀 고마웠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소감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안녕하세요. 곽순열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뿅. 네. 네, 아유, 저는 이제 이 낭독회 3번째 책을 지금 정창권 박사님하고 같이 읽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같이 했었는데 사실 이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벌써 여러 해 동안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에서 읽었던 책들을 아마 읽지 않았었을 건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성장의 한계를 읽으면서 사실 지금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마지막에 사랑하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읽으면서 했어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보통 이제 그 공과 쪽에서 그리고 경영. 예, 이쪽에서 글을 쓰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는데 결국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본주의,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는 제가 생각은 잘 못하겠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뭐 생물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큰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하지 못했던 부분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책도 읽고 그리고 다른 것들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이 학생들이 어쨌든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주고 그런 의사 결정을 할 때 본인 당면한 그 이익에만 맞추어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이 동반해서 같이 일어나니 좀 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 권의 낭독회에 참여하면서 제 생각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참 공부를 많이 안 했었구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생각의 전환도 많이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낭독회에도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학습하는 학교, 그다음에 자유론, 그리고 성장의 한계까지 오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네, 박사님 이진영입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일단 박사님께 참 감사드려요. 제가 처음 시스템 사고 수련 연못, 그다음에 전염병 시뮬레이션 할 때 박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 그래서 그때 시스템 사고가 뭔지 조금 이제 알게 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또 일요일 아침 학습하는 학교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학교는 정말 제가 매 시간이 감동의 연속? 진짜 뭔가 망치? 그보다도 번개불로 맞는 느낌?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진짜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좀 체력의 한계가 와가지고 이 성장의 한계는 좀 이렇게 뜨문뜨문 빠질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늦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지금 박사님 강의 해주시고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냐면 이 스템 사고가 저도 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해석하고 헤쳐나갈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올해 목표는 아이들한테 좀 시스템 사고를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그런데 박사님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이게 좀 지금 제가 고민인 거, 어떻게 하면 시스템 사고를, 그러려면 제가 이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완벽하게 알지를 못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는 있고, 그리고 낭독해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책을 읽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박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했지만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올해 환경이란 과목을 맡았기 때문에 고3이지만 한번 성장 한계를 같이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성장 한계 읽을 때는 예전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들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약간 늦긴 했지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미있고 아까 저는 신성재 스님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지만 요즘 제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관련 강의를 조금 듣고 있는데 참 이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해는 못하는데 그 말씀 해주셔서 약간 반가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식과 부모 관계 저 요즘 가만히 그걸 이제 많이 고민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아주 완전한 성인은 아니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점점점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이 모임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좀 월드는 사실 이미 제가 한 2달 전에 사놓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는 안 빠지고 좀 부지런해져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들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주영 선생님은 좀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채팅창으로 길게 또 써주셨네요. 네, 혼자서는 읽기 어려웠던 책을 읽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정창근 박사가 이제 읽어주는 책을 듣고만 있어도 좋은 시간이었다.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분석하며 읽을 때 좀 어렵더라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못해서 죄송. 일요일 아침이라 정신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해서 적극적 참여 어려웠지만 다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하니까 어려워도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학교에서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부서, 과학정보부의 부장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과학정보부에 생태 전환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맡은 업무에 애정과 의지가 생겼다. 앞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 전체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지속 가능성, 시스템 사고를 시작하는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내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해옥 선생님밖에 안 남았는데, 최옥현 선생님, 이렇게 코멘트 하실 분 있으세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추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게 맞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아주 유쾌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제가 다큐멘터리 내일 시스파라시 이런 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유쾌한데요. 사람 환장하게 만듭니다. 일단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자 본인이 등장해요. 이 감독은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좌파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좌파 감독.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안에서도 엄청난 좌파예요. 진짜.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이 장성들이 이 마이클 무어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미국이 전 세계에 침공하고 싶은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네가 우리 대신에 침공해라. 라는 미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공하면 왜 침공하냐면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약탈해 오기 위해서 침공하는 거예요. 약탈해 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나라 갑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나라인가 몇 번째 나라인 첫 번째 나라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편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나라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랑 수다를 떠실 때 이탈리아 편에서 나온 이야기 가지고 저랑 수다를 떨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성장의 한계하고 연결됩니다. 정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인본주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 우리의 멘탈 모델을 뒤집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유럽의 감옥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인가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죄수를 보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들어온 죄수가 식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감옥이 아니에요. 호텔이에요, 완전히. 예. 그러면 그 나라는 왜 감옥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가장 사람한테 주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은 자유를 제한한 거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호텔 같지만 그 안에서만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철학, 뭐 미국의 어떤 멘탈 모델을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 미국식 사고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있는데, 개뿔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클 무어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덜란드인가 뭐 그랬던 건데, 내가 네덜란드에 침공한 사람으로서 네덜란드의 이 감옥 시스템을 내가 약탈해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든지 약탈해 가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깃발을 꽂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특히 유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유럽의 여러 나라. 그래서 유럽의 속속들이 가면서 이탈리아 휴가 말고 또 있어요. 배주영 선생님 다시 한번 보세요. 휴가 맞아요. 휴가도 충격적인데 휴가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주 유쾌한 톤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꼭 한번 좀, 아마 몇백 원 안 될 거예요. 1,000원 안 될 거예요. 아마 넷플릭스 계정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도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에 그래서 요 이탈리아 편 한번 같이 보고 싶었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약간 이탈리아 편에서 나오는 이야기, 휴가도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예, 그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 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네. 혹시 또 뭐 코멘트 있으시면 뭐 마무리하고요. 네.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작 굉장히 많은 이게 시간을 보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했냐면 요 성장의 한계를 작년 10월 3일 날 시작했네요. 네. 작년 10월 3일 날 해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네, 덕분에 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김춘일 선생님 뭐 코멘트.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아니, 끝나고 나서? 아니면 예. 끝나고 나서?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에도 그 주위 분들하고,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좀 많은 분들이 이런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그래서 좀 느슨하게 좀 오픈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서로 교학 상장하면서 약간 이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또 이메일이든 뭐가 됐든 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5월 1일부터 하는 거고, 줌 주소는 똑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추가 공지가 필요 없겠죠. 예, 들어오시면 되고, 5월 달에 우리 월든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쭉쭉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